안녕하세요. 저는 화학물질 과민증을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화학물질 과민증이 생기기 이전부터 사실은 화장품이 저랑 정말 맞지가 않아서 하다못해 남들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라고 하는데 저는 그 자외선 차단제조차 저랑 맞지가 않아서 예를 들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나면 눈을 못 뜰 정도로 시려웠어요. 근데 저는 그 증상이 알레르기라고는 그때까지는 생각을 못했었고 단순히 내가 좀 자외선 차단제가 맞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비비크림이라든지 그런 것도 아예 바르지를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이런 알레르기가 심하진 않아서 바르면 바를 수 있었고 필요한 면접 자리나 이랬을 때 화장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제가 본능적으로 화장하는 거를 싫어했었습니다. 하는 거 자체를 일단 너무 귀찮아했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왜 그렇게 싫어했나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본능적으로 그런 거를 피했던 것 같아요. 그런 화장품이나 그런 화학물질 자체를 싫어해서 피했던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화장품 매장을 지나가면 제가 알 수 없는 기침, 눈시림, 심지어 제가 몸이 안 좋았을 때 향수 가게를 지나가거나 좀 심한 화장품 가게 지나가면 눈물이 막 그냥 나올 정도였어요. 그래도 화장은 안 해도 제가 세안은 했었어요. 그 세안제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폼클렌징을 썼어요. 그게 저한테 나쁘다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폼클렌징으로 인한 어떤 부작용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화해라는 어플을 통해서 최대한 자연적이고 좋은 성분만 찾아서 썼었습니다. 업체명을 저는 밝힐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당시 폼클렌징 중에 가장 건강하고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많이 팔리는 그 제품으로 썼었는데요. 잘 맞았어요. 맞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좁쌀 여드름도 심했는데 그거 쓰고 좀 많이 완화도 되었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것만 쓰면은 서서히 얼굴이 붉어진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알레르기다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그게 아마 심해질 시기쯤에 그렇게 붉어졌던 것 같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걸 넘어서서 기침이 나더라고요. 약간 쓰고 나면 장기침 정도? 심한 기침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썼어요. 그렇게 해서 제품을 바꾸게 되었어요. 그거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저가였거든요. 그러니까 브랜드 제품이지만 저가에 하지만 상대적으로 성분이 좋았던 그런 상품에서 좀 고가지만 폼클렌징 치고는 고가의 제품이었고 아마 제 기억으로는 2만원 초반대였던 것 같아요. 고가의 제품이었고 화해에서 봤을 때도 안전한 정말 단 하나의 그 나쁜 성분도 없다고 그 빨간 캐릭터도 없었고 제가 봐도 이렇게 나빠 보이는 게 없었어요. 일단 향도 없었고 그래서 썼었는데 그것도 정말 좋았습니다. 잘 썼었는데 그거가 어느 순간부터 그거를 쓰고 나서 피부에 하여튼 뭐가 났어요. 근데 났는데 좀 이상하게 났어요. 그 주변으로 뭔가 동그란 선도 생기고 그래서 이것도 안 맞는가 보다 해서 제가 이제 의심을 한 게 이제 오일 성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일풀이라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원래 석유가 저한테 안 맞는 건 알고 있었고 석유 계통 결국에는 PEG 라는 알레르기가 이것도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 텐데 PEG라는 알레르기의 원래 근본 원인 그리고 화학물질 과민증의 근본은 석유라고 이건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과학계에서나 의학계에서나 이제 석유 알레르기라고 거의 그렇게 통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석유가 좋지도 않고 하니까 내가 이 제품은 어찌됐건 오일 성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일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오일프리 제품으로 고가에 이제 가격은 신경 안 씁니다. 화해 기준으로 완전 물질 괜찮고 당연히 무향이고 향 없고 천연 향도 없습니다. 그런 제품을 샀어요. 그래서 이 제품 이제 쓰면 이제 나 정착하겠다 했죠. 그 제품을 쓸 때마다 묘하게 피부가 간질간질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마 이거는 진짜 이제 오일도 없고 향도 없고 그래 보이는데 이거에 반응 온다고 설마 약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쓸 때마다 약간 장기침이 콜록 하고 한 번 나오고 콜록 한 번 나오고 근데 워낙 이전 제품들에도 그 증상은 흔하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무시를 했었죠. 이제 세수를 아무 생각 없이 하는데 많이 세수한 것도 아니어서 제가 입가 주변에 기름진 거를 먹었었는데 닦고 헹구는 과정이었어요 심지어. 근데 다 헹궜다 싶었는데 갑자기 기도협착이 왔어요. 그러니까 천식 증상이 온 거죠. 저는 그때 진짜 너무 놀래가지고 숨이 이렇게 안 쉬어지는 거죠. 기능적으로 안 쉬어지는 거죠. 이게 진짜 숨공이 딱 붙어가지고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침이 그냥 본능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살려고. 그러면서 이제 저는 생각은 하고 있었죠. 이 상태로 호흡곤란이면은 약간 저산소증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다행히 그러고 나서 한 2분 정도 기침을 정말로 엄청 하다가 배 터졌나 봐요. 그러고 이제 서서히 풀리더라고요. 너무 그때는 그 뒤로 이제 끊었습니다. 그냥 이보다 더 어떤 나은 제품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냥 끊었고요. 근데 제가 그러고 나서 그 제품 성분을 그냥 다시 봤어요. 약간 진정되고. 근데
이게 뭐 좋다고는 하는데 다시 이렇게 냉정하게 보니까 사실은 이것도 결국엔 화학물질이더라고요. 결국엔 화학물질인 거예요. 보면. 그리고 사실 좋다고 하는 기준조차도 그냥 화해라는 어플을 통해서 좋다고 정한 것뿐이지 그게 실제로 어떤 임상적으로 안전하다는 그런 과학적인 데이터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실제로 부족하고 이게 정말 많은 사람을 임상실험을 통해서 괜찮다라는 그런 보증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 이후로 뭐 폼클렌징도 끊고 그래서 비누로도 갈아탔는데 이런 천식 증상까지는 없었지만 비누는 썼을 때 두드러기가 너무 심해서 중지했고요. 안 되겠더라고요. 비누도 그냥 비누 산 게 아니거든요. 정말 비싸고 성분 좋다고 알려진 유명한 그런 고가의 그런 걸 샀는데도 안 되는 거 보고 나는 아닌가 보다. 화학 제품이 나랑은 정말 안 맞는가 보다. 이 생각이 들어서 노프랑 그냥 물 세안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사용을 한 게 근데 물 세안으로는 안 닦여요. 그러니까 머리는 솔직히 말하면 저번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노프에 대해서는 반신반의예요. 그러니까 노프를 마냥 찬양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환경적으로는 좋겠죠. 안 쓰니까. 근데 정말 두피 건강에 좋은지 뭐 그런지는 저는 확실히 그냥 모른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랑은 샴푸가 맞지도 않고 저는 두피 쓰라림과 뭐 그런 증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관둔 거였고요. 냉정하게 말하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두피가 막 좋아서라기보다는. 그래서 안 한 게 맞고요. 근데 실제로 제가 노프를 하고 나서 제 두피 상태가 좋아진 것도 맞고요. 그냥 딱 그 정도까지인 거예요. 실제로 제가 뭐 두피를 볼 수는 없잖아요. 제가 밀지 않는 한. 그래서 모르겠는데 근데 임상적으로 제가 느꼈을 때 두피 통증이나 쓰라림 그리고 머리숱이 점점 사라지는 그런 증상이 멈췄기 때문에 좋다고 느끼는 거고 근데 피부의 경우는 그냥 물세안은 보여요. 눈으로 보이고 그래서 물세안이 좀 안 좋은 게 일단은 각질이 사라지지 않고요. 정말 잘 안 사라져요. 오일을 안 써. 원래 오일이 각질을 사라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성 피부는 이제 기름이 계속 끼잖아요. 그게 모공을 막고 이제 트러블이 나고 그 물세안이 그게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해결이 된다는 분들은 건성이신 분들인 거고 지성은 정말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저한테도 좀 문제였어요. 이제 밖에서 파는 음식을 먹으면 기름을 좋은 걸 안 쓰잖아요. 그래서 그 음식물이 특히 입가에 남거나 이러면 저는 트러블로 결국 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워줘야 되는데 물로는 절대 안 지워지고 그냥 트러블이 나더라고요. 물로 아무리 닦아도. 그래서 제가 막 찾고 그리고 저희 엄마가 추천해준 방식이 바로 밀가루 세안이었습니다. 저는 다행히 밀가루 알레르기는 없었어서 그래서 엄마한테 밀가루 세안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그리고 제가 밀가루 세안을 찾아봤어요. 약간 복잡하더라고요. 일단 가스를 켜고 뭐 인덕션을 써도 되지만 밀가루를 풀고 막 젓고 막 거기다가 뭘 첨가하시고 막 풀을 만들어가지고 그 과정이 저한테는 약간 그러니까 사실 풀을 만들고 이런 거가 어렵다기보다는 저는 이제 조리할 때 그런 연기에도 좀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많이 부담이 됐어요.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엄마가 그렇게까지 할 거 없다. 그냥 밀가루를 물에 묻혀서 닦아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게 그렇게 닦이나? 그래서 반신반의를 하면서 했죠. 정말 닦입니다. 그 뒤로는 음식을 먹었을 때나 이런 트러블이 없더라고요. 뭐 이 방법도 100% 맞는 방법이다 이건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쓰는 거는 일단 무농약, 유기농 밀가루를 쓰고 있고요. 확실히 제가 일반 밀가루로 시도를 했을 때는 별로더라고요. 무농약이 아닌 밀가루를 썼을 때는 약간 붓는 느낌이 나면서 별로였어요. 무농약을 쓰니까 확실히 괜찮았고 그러니까 저는 임상적으로 괜찮았으니까 이 방법을 한번 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언제 한번 그래서 그 세안 방법을 뭐 쇼츠나